진돗개 바로 알기 운동본부의 장석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돗개 번식 이야기 3부 1편 진도 현지에서 이루어졌던 번식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진돗개가 천연기념물로 인식되기 이전까지는 누군가가 진도에 있던 개를 또렷한 목적성을 갖고서 인위적으로 번식을 했다는 사실이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서 진도에 살던 개들은 그 짝짓기 시즌이 시작되면 지들끼리 자유롭게 교배를 하면서 종이 유지되어 왔던 것으로 이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도인들에게 진돗개라는 명칭이 생기기 이전에는 개를 번식할 이유도 필요성도 없었다고 할 수 있는데, 당시 진도 사람들에게 개의 그 활용 용도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은 몸보신용으로 잡아먹거나 아이들의 배변을 핥아먹고 치우는 역할이었고, 그 중에서 일부분은 사냥개로 쓰여졌었는데, 당시 진도에 살고 있던 분들 중에서 개를 사냥개로 활용했던 분들은 그나마 개들의 형질을 세밀하게 따져서 관찰했던 유일하게 견식을 가졌던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개를 관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개를 도구견으로 활용을 해서 특별한 취미를 즐기시거나 아니면 사냥을 해서 잡은 짐승들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 역시 번식과 개량을 통해서 사냥을 잘하는 개들을 만들어서 썼다기보다는 본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들의 쓰임새에 맞는 도구견을 발굴해서 사냥개로 활용을 하다가 개들이 나이가 들거나 기능이 저하가 되면 또다시 사냥 본능과 기능이 있는 개를 찾거나 발굴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굳이 사냥개를 만들기 위해서 번식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진돗개를 번식한 것은 60년대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60년대부터 지금까지 번식이 되어진 그 과정을 보면은 진돗개의 형질이 온전하게 보존되었다고 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진도 현지에서 번식의 방향성이 처음부터 잘못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약 70년 동안 번식이 되어진 상황을 살펴보면은 천연기념물 지정 당시 진돗개의 모습과 현재 진돗개의 형질은 아주 많은 변형과 변질이 진행된 상황임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진돗개를 번식하시는 분들은 과거 진도 현지에서부터 이루어졌던 진돗개 번식의 역사를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을 해 봐야만이 앞으로 동물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진돗개 번식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번식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은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된 뒤에 5년 있다가 1950년도 6월 25일 날 한국전쟁이 발발했었는데, 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유엔 사령관과 함께 제주도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진도를 방문을 해서 그때 진돗개 이야기를 전해 들으시고 시급하게 진돗개를 보호하라는 명목으로 국비 지원을 약속을 했었고, 이듬해부터 보조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죽어나가는 판에 몸보신용으로 먹던 개를 보호하라는 것이 납득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은 3년 1개월간 했었는데 남한의 인명피해만 20만 명이었고 남한의 산업시설 43%와 주택 33%가 파괴되거나 붕괴되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천연기념물이라고 한들 사람이 아닌 개를 보호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1955년도에 들어서 조선 보물 고적 천연기념물 보호령을 근거한 진돗개 보호 조례를 만들어서 공시를 했고, 1957년도에 들어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괜찮아 보이는 진돗개들을 사들여서 진도의 신면 7종 불악과 진도면 지도불악의 예탁 사육을 실시를 했었는데, 시작은 좋았지만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아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진돗개는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었고, 특히 서울, 경기, 대도시와 전방 장교들 사이에 진돗개 붐이 일어서 밀반출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2년도 1월에 조선 총독부령 대신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진돗개는 우리 법률의 규제 대상이 되지만 진도 현지에서는 그 반출을 통제하면 할수록 밀반출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진돗개는 학술적이고 과학적 기준도 없이 고유견이라는 막연한 개념만 있었을 뿐이고 그 현상을 보존한다는 개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해에 교육청에서 관리하던 진돗개를 축정 업무를 맡은 농림부가 주관하게 되면서 농림부에서는 진도군에다가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호 육성 정책을 세우도록 지시를 했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는데 1963년도에 들어서 진도군에서는 농림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든 써야 할 그런 처지였는데 그때 다시 한번 진도에 사는 개들을 1,500원에서 3,500원씩 사들여서 그 중에서 황구를 165마리는 진도군 소포리에 예탁을 하고 100마리는 군내면 새등리에 예탁 사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시점이 진돗개 번식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개인이 직접적으로 진돗개를 번식한 것은 아니지만 진도군에서 행정명령으로 진돗개를 번식했던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1957년에도 칠전부락과 지도부락에 진돗개를 예탁했지만 그때는 모색을 나누지는 않았기 때문에 유전자를 편협하게 몰고 가거나 훼손했다는 의미는 적다고 알 수 있지만 1963년도에는 모색을 나눠서 예탁한 것은 황구는 황구끼리만 교배를 하고 백구는 백구끼리만 교배를 하라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종내의 유전적 다양성을 편협한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제도적인 번식 기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돗개 번식의 시작은 1963년도부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66년도 6월 9일에 전라남도에서는 도조례 274호로 진돗개 보호를 위해서 대책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 공포하였는데 이 조례의 핵심은 대책위원회가 진돗개의 표준 체형을 결정하고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만은 이때 위촉된 대책위원들을 살펴보면은 전라남도에서 부지사가 나오고 산업국장, 축정계장, 진도농협조합장 관리들이 이제 나오고 진도 현지의 가축병원 원장이 나오고요. 서울에서 가축병원을 운영하던 그 원장님 한 분도 오시는데 진도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실질적으로 진돗개를 경험하고 관찰했던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었고 실전 경험은 없었지만 나름 지역 사회에서 견식이 있을 것 같은 분들이 위촉되고 행정을 할 수 있는 관료들이 나왔었는데 이 중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서울에서 가축병원을 운영했던 이병상 씨라는 분은 자칭 진돗개를 좋아해서 50여 마리의 진돗개를 키우고 연구를 했고 진도 방문도 5차례나 했다고 하는데 이분의 이력을 살펴보면은 일본 동경에서 수의학 공부를 했고 1위 농대를 거쳐서 진돗개를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병상 씨가 주축이 되고 이분이 주축이 되어서 진돗개 표준을 정한 것을 보면 사실 전문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사육 경험이 있다고 한 이병상 씨가 진돗개를 연구했다는 것도 거짓말처럼 생각되는 것인데 1966년 6월 28일 제1회 보호대책위원회가 소집되고 첫 번째 안건으로 진돗개 개량 계획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저로서는 이 부분이 납득하기 어려운데 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을 보호하라고 국비를 지급했었는데 대책위원들이 첫 번째 안건으로 개량 계획을 내놨다는 겁니다. 동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보호와 개량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인데 당시 대책위원들은 이러한 개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병상 씨 외에 여러분들의 위원들이 모여서 표준 체형을 정했었는데 표준 체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진돗개의 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지면에서 어깨 높이까지 거리를 진돗개의 최고라고 하는데 암컷의 최저치는 39.5cm에서 최고치는 53cm이고 수컷의 최저치는 42.5cm에서 59cm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당시 진도에 있는 암컷들 중에서 지면에서 어깨 높이까지 53cm나 되는 개는 실측 기록이 없고요. 수컷
기록도 최고가 59cm도 그 실측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러한 수치가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나중에 확인되는데, 저 69년도에 그 박종만 교수님이 2달 동안 진도에 가서 919마리를 직접 그 실측한 기록에 의하면은 진돗개의 평균 최고가 47cm에서 48cm이고, 78년도에 문재창 김상일 선생님이 1년여 동안 진돗개를 그 실측한 조사 기록도 50cm 미만으로 나옵니다. 1966년도 당시에 이병상시 외의 대책위원들의 표준 체형은 측정 기록이나 근거가 없는 그 상상으로 만들어낸 수치였고, 대책위원회의 그 주축이 되었던 이병상 씨가 진돗개를 연구했다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거 없는 표준을 만든 것도 부족해서 진돗개 강아지 한 마리를 $100 이상의 외국으로 팔릴 수 있도록 육성을 하려면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한심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관찰 기록이나 직접 체험을 해보지 못한 경험의 축적이 없는 대책위원들이 그 진돗개 보호가 아니라 판매부터 먼저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례만 봐도 그 당시 대책위원들이 얼마나 허튼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진돗개가 비싼 값에 거래가 되면 좋겠지만, 그 나라에서 진돗개를 그 보호하라고, 천연기념물로서 보호하라고 보호비가 지급되었으면 주관적인 평가를 배제하고 그 평가 없는 관찰을 통해서 진돗개 형질의 보편적 범주를 기록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어떤 개가 가치가 있고 우수한 진돗개인지 알아야만 보호가 될 수 있는데, 그 진돗개 한 마리를 $100 이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고, 그 진돗개의 형질적 범주나 동물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안중에서도 없었다는 거예요.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개량을 해야 한다는 경솔한 의견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한심한 겁니다. 그 진돗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저 진돗개 표준을 다시 한번 수정하게 되는데, 그 이때는 노골적으로 일본견 중형견 표준서와 이병상 씨가 축산학회주에 발표한 표준을 근거로 해서 진돗개 표준을 정하는데, 그 이때도 진돗개의 그 최고 부분을 보면 암컷의 키는 50cm에서 55cm, 수컷은 55cm에서 60cm로 종전보다 확실히 오바된 그러한 최고로 결정을 하고, 더 심각한 것은 진돗개의 모색을 황색과 백색으로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진돗개 암개의 최고가 50cm에서 55cm는 그때보다 훨씬 환경과 먹거리가 좋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수치는 잘 안 나오고요. 수컷의 키가 55cm에서 60cm라는 것도 지금 상황이 좋아진, 그 사육 환경이 좋아진 지금도 이러한 수치는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심각한 상황인데, 이때 모색을 황색과 백색으로 규정을 했었는데, 그 정책위원들 중에서 광주에서 동물병원을 하면서 당시 전라남도 축견협회 회장을 맡고 있었던 김두림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진돗개가 세계적으로 그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모색을 단일화해야 하고, 근래에는 품성보다 보기 좋은 것을 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진돗개의 색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선은 보기 좋은 백색과 황색 단일화해서 혈통을 고정하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때 모인 그 다른 그 대책위원들도 이설 없이 이 동의를 하게 됩니다. 진돗개가 대중들에게 인식된 이후에 지금까지 그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진돗개의 모색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황구와 백구 역시도 번식을 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종내의 고유한 유전자를 그 훼손시키고 파괴하는 심각한 번식의 방향성이 이때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진돗개 보호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진돗개를 지속적인 관찰을 한 사실이 있거나 실측한 조사 기록을 토대로 진돗개 표준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고, 실제를 경험해보지 못한 그 얕은 견식을 가진 사람들이 되지도 않는 그 세계화를 외치면서 나름대로 견식이나 학식이 있을 것으로 믿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 서양의 애견 문화에 종속되고 동물 문화재로서의 진돗개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개를 팔아서 돈을 벌려면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진돗개를 개량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논리를 전개하면서 본인들의 무지함을 드러내면서까지 진돗개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1969년도에 특별법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고 진돗개 심의위원들이 다시 소집되는데, 여기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박종만 교수님의 측정 기록과 실제 진돗개를 경험한 그 의식이 있는 진도인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표준이 다시 보완하게 되는데, 이때는 실제 측정한 것을 바탕으로 진돗개 최고에 대한 부분이 보완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박종만 교수님 외에 나름대로 진돗개에 대해서 경험 있는 분들이 앞으로는 모색의 단일화를 완화하고 진돗개의 가치를 그냥 형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능과 습성, 행동 양식까지도 면밀히 검토해서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러한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모색의 단일화는 원안 그대로 밀고 갑니다. 대책위원들의 모색 단일화 정책 이후로 황구백구만 진돗개가 되고, 재색, 극황색, 황백색, 내눈박이 등의 모색을 가진 그러한 진돗개들은 비정상적인 정책 때문에 졸지에 잡개가 되어서 도태명령서가 발부되고 실제로 도태가 되어서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진돗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표준 체험과 제도적인 번식 개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지는 결과이고, 제도적 번식의 방향성이 잘못 결정되면 자연계에서 집단 자살을 하는 레밍 현상처럼 진돗개들 역시 종내의 유전적 다양성이 하루아침에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진돗개의 모색은 현재까지 60년에 걸쳐서 소멸되거나 사라졌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돗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비통한 진돗개 번식의 역사이지만, 이것도 우리의 역사이고, 현재 진돗개를 번식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직시하고 깊이 있게 수렴을 했을 때 올바른 번식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진도 현지의 번식 역사 2편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동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애견생활 되십시오.